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에도 언급됐었던 어제 북한의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종료 하루 만에 이루어진 도발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시기를 명확히 북한이 겨눴다. 한미연합훈련 종료 하루 지나서 도발한 시점, 현충일 바로 하루 전 시점이라는 거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올해 들어서 여러 차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점은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하루 만에 감행된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는 4년 7개월 만에 핵 항모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미가 상당한 연합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보란 듯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한 모양새입니다. 더군다나 현충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처음 맞게 되는 현충일을 통해서 상당한 메시지를 반영할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 도발을 실질적으로 감행하였다는 취지는 강대강 대치 국면을 통해서 북한이 얻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어떠한 대가를 얻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남한이 어떠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 더더군다나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폐기하고 핵실험이 임박해 있다는 징후도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사회의 정세를 이용한 북한의 도발 감행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방위태세가 굳건하다면 북한은 얻고자 하는 바를 부당하게 얻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제복 입은 영웅들이 홀대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게 된다면 결국 안보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기초적인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국군의 일부 부적절한 태도들, 특히 안보와 관련한 부적절한 태도가 구멍으로 지적되면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구멍들은 국민들의 확고한 안보의식과 그리고 국가의 적절하고 합당한 대우를 통해서 기본적인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보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태세를 갖춘다면 북한도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얻겠다는 다소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행태들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극단적 낭떠러지 외교라고 하죠, 북한이. 극단적인 낭떠러지까지 상황을 몰아넣고 계속 거기서 도발을 해서 본인이 그걸 레버리지로 삼아서 얻으려는 굉장히 폭력적인 북한의 외교 수단인데 이 도발도 그런 의미가 좀 섞여 있다라는 말씀, 박성 변호사님 분석이었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앞서 지대지 미사일을 8발 발사한 것. 이건 우리가 영상을 또 공개했지만 북한이 발사한 그 도발 원점을 여차하면 유사시에 우리가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한미가 지금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회견에서도 이 대목이 드러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두 정상은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사실 김병민 대변인님,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해봐요. 우리가 예전에는 북한의 도발 하나에 북한의 발언 하나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제 놀래서 마트에서 라면 사재기하는 현상도 불과 최근까지 있었어요.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사재기 현상도 있었지만 이 국민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되냐면 이제 일단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에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고 두 번째는 이 정부의 계속 안보에 대한 확신, 우리가 자신이 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한미가 원팀이 되어서 북한의 도발에 더 큰 군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이 완벽한 안보적 준비 태세가 국민들의 자신감을 상승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자신감이 올라가면 북한이 도발을 통해서 바랬던 남남 갈등과 국민적 불안감, 이게 북한 뜻대로 원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국론 분열 그리고 그토대로 본인들이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점한 다음
통미봉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활용하고 종국에는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면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북한의 행동들이 지난날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 그 당시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김정은과 함께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들어가지 못했던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를 통해서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북한은 이런 대한민국의 의지를 말 그대로 선한 의지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하고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일원은 미국의 어떤 행동이라는 것들을 누구나 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굳건하게 다지면서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여기에 대한 비핵화를 비롯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확신들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앞으로 지금과는 조금 다른 대북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병민 대변인, 일각에서는 또 이제 주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강경 일변도가 아니냐, 뭐 일각에서 이런 비판도 제기되던데 어떻습니까? 강경 일변도라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정말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시사하는 모습들, 이 내용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다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계속해서 통전문 등을 보내서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우리가 백신 지원해주겠다.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선한 의도로 같은 동포 구하겠다라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이것도 안 받고 있잖아요. 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지명하고 임명을 했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정치 관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권영세 장관이 초창기에 통일부 장관직을 수차례 고사했던 것들은 이미 널리 익히 알려진 사실로 볼 수 있을 텐데 통일부 장관이 보수 정부에서 그동안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거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핵심적인 인물, 당의 중진 의원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이유는 그리고 박진 의원처럼 외교통이자 또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관계를 풀어가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진 의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두 축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가져가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북한과의 문제까지도 단호하게 풀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들이 함께 담겨져 있기 힘 있는 때문에 장관을 시킨 거다.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예. 북한과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일들 전혀 게을리하지 예.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권영세 장관을 통해서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두 분을 통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서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 대담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